여러분 새해 첫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소원 성취하시고요. 네.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올해가 참 중요한 해니까 네. 정말 그래도 이 음력 설이 진짜 설인 기분이 들어요. 그럼요. 우리나라 네. 좋은 나라예요. 네. 신년 덕담을 2번 할 수 있는 나라. 그렇죠. 네. 신정 때 한번 하고 구정 때 한번 할 수 있고. 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운수대통하십시오. 그렇죠. 네. 무엇보다 다 건강하시고 네. 우리 마음의 화병이 이번 총선에서 네. 확 날려지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네. 나라도 편안하고 우리의 그럼요. 삶, 여러분의 이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한번 이 새해 큰 틀에서요. 네. 이 보수 대통합, 그다음에 네. 이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네. 이 여러 가지 문제 한번 뭉뚱그려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안영환 선수가 이 일선에서 뛰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 대통합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가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늘이 이제 일단 1월 말이죠. 네, 근데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수 대통합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 네. 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는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 네.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보수당은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같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 혁신 통합추진, 우리 혁통추라고 부릅니다만 네. 혁통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겠죠. 다음 주 말까지 통합에 대한 그동안의 중간보고를 마치고 2월 초에는 신당 추진위원회를 띄웁니다. 그럼 신당 추진위원회가 네. 2월 중순까지는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통합이 된 새로운 당을 만들죠. 왜 2월 굉장히 중순이냐면 빠르네요. 네. 그 이제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둔 보조금? 정당 보조금 오, 때문에 그게 2월 15일 전까지는 구성이 돼야만이 그 의원 수에 맞춰서 선거를 앞둔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아주 네.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그렇군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신당 추진을 하는데 이 신당 추진을 놓고 사실 제 정당들 의견이 아직은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당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몫을 챙기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시민단체도 그렇고 현재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과의 양당 간의 통합은 도로 새누리당이다. 네. 그러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 사실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야만이 당이 정말 보수가 바뀌었구나. 정말 혁신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결국은 제3의 그릇을 만들어서 이 3의 그릇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당, 또 그런 이념, 가치를 담은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에 한국당이라든지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전진 4.0이라고 이현주당이 있죠. 네, 그 당이 네. 합쳐지는 그래서 통합신당을 만들어야만이 국민들에게 정말 바뀌었구나. 저걸 한번 해보자. 이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펼쳐져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들 지금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고달플 것 같은데 네. 상황이. 근데 참 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 절절한데 그럼요. 그들은 과연 절절한가 이런 의문을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해주신 분이 네,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안철수 같아요. 지금 안철수는 제가 보기에는 신당에 합류할 생각은 그러니까 이 보수 다 통합당이 합류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전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한국에 내려올 때 착지점이 없다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어요. 네. 그런데 착지점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신당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신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그 미래당, 바른미래당이죠. 네. 현재 이제 손학규 대표가 있는 이 당을 다시 장악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는 지금 생각이 현재 대한신당이라든지 평화당 같은 이런 당과 만들어서 호남에서 민주당의 대척점이 될 수 있는 호남신당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여 석 건지면 원내 교섭단체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보겠다. 사실 손학규, 정동희 이런 분들은 정계 은퇴하셔야 될 분들인데 이제 버티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에서 지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네. 호남은 지금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반문 경향이 굉장히 컸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부 반응이. 그런데 이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쉽지가 않고요. 또 이제 막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 3지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장 아마 관심을 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종인 그분은 근데 계속해서 안철수한테 바람을 많이 넣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럼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3지대 정당을 해서 선거를 3파전을 네. 만들자 하면은 사실 이제 보수 현재 새로운 보수당이 됐든지 간에 한국당이 되든지 간에 그럼 망하지요. 수도권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지난 대선하고 똑같은 똑같이 되는 프레임으로 것이죠. 가는 네. 거죠. 그럼 이제 반문재인 전선이 형성이 안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주장한 것은 이번 싸움은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하는 문제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4.15 총선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 통합 또는 중도 저는 그래서 이제 자꾸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국가 폐망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네. 아니 중국에서 항일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국공 합작도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마음으로 네. 지금은 당장은 어울리지 않고 뭐 한다 하더라도 국공 합작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응해야만이 반문재인 전선을 구축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국가를 정말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여기에 그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황교안 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나는 진짜 좀 아쉬운 게 그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뭐 지원법을 마련하면서도 반려견이 뭐 작고 하시면 뭐 이런 말을 정말 이 언어의 그 문제 네. 이게 이제 호소력 있게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한테 이제 그 희화화되는 네, 문제. 네.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정말 말 뭐 이렇게 실수고 뭐 이건 다 좋은데 네. 종로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은 뭐 제가 답변할 때가 아니고요. 뭐 이러는데 자꾸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비례로 나가시라고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뭐 지원도 가셔야 되니까 네. 비례로 나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부르짖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종로에서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비례를 얻고 전국 네. 유세를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전국 유세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종로에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종로보다 더 험지. 네. 종로는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상중하할 때 상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종로보다 더 험지인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말 한번 희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좀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한다면 이제 종로냐 아니면은 불출마를 하고 그냥 가느냐 양당 두 개입니다. 비례대표를 하려고 한다면은 모양새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황교안 대표가 사실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거 의미가 없죠. 총리까지 하신 분이신데 대권으로 가시는 대권 후보 아닙니까?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아예 내려놓고 가든지 아니면 종로에서 한번 세게 붙든지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통합신당이 이루어지면 아마 곧 결정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이면은 판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본인의 거취를 표출해야만이 다음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뭐 통합신당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내려놓고 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험지보다도 사실은 종로가 지금 현재로는 상징성이 있는 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낙연이라는 총리가 나오고 전직 총리가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낙연이 지금 나온다는 게 그 선대본부장까지 공동선대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그렇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대권 후보 네. 1위 아닙니까?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결과 1위인데 1위를 꺾는다는 것, 종로에서 꺾는다는 것 상당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도망다니는 복서가 아니라 정말 인파이팅을 딱 하면서 딱 링에 올라갔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낙연을 날려준다면은 우리 보수들에게도 큰 말하자면 황교안 또 진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요. 지는 게 왜 국회의원직이 하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황 대표께서 크게 용감하게 도전하는 자세로 우리 보수를 모두 이끌어갔으면 좋다는. 그러니까 정치인은 네, 감동을 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지고도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좀 거칠고 좀 터프하게 정치를 황교안 대표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여러분 새로운 결심, 그다음에 새로운 성취 네. 꼭 하시기 바라고요.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